그때 나는 정의감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다. 무로 흥한 자 무로 망한다. 문무를 겸비하고 싶었다. 지금의 나와 중학생인 나와 싸운다면 내가 질 것이다. 중학교 때 운동을 하던 나를 태권도 선생님이 재능을 알아보고 태릉 선수촌에 입단시켜 금메달을 따게 해주겠다고 했다. 나의 전공은 검도. 운동을 좋아했던 나는 태권도도 좋아해서 태릉 선수촌 입단을 준비했다. 준비를 하던 중 공부의 뜻을 두고 태권도를 포기했다. 어느 날 친구랑 호떡을 먹기 위해 가게로 가던 길이었다. 유치원 앞 중학교 어린 후배님 서너 명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불의를 보면 못 참는 나는 후배님들 여기 애기들 있는 데인데 담배는 아니지 않나? 서너 명이 때로 덤빌 듯 네가 뭔데 하며 일어섰다. 나는 그래도 여기는 아니지 하고 말했다. 후배님들이 다가왔다. 나는 후배님들 지금 나랑 붙으면 다 하늘 보고 누워있을 거야. 너희 중에 대빵이 누구야? 그러자 머리를 빡빡 민 후배님이 걸어왔다. 나는 후배님의 목덜미를 잡고 후배님들은 나 건드리면 다 죽을 줄 알아라고 했다. 후배님들은 나의 기세에 밀려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나는 후배님의 목덜미를 잡고 학교로 갔다. 교무실 선생님에게 후배를 인계했다. 선생님은 깜짝 놀랐다. 평소 조용하던 나였기에 더욱 나의 행동에 놀랐다. 후배가 유치원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현행범으로 잡아왔다고 했다. 며칠 후 선생님은 나와 후배님을 상담실에 함께 두었다. 후배님이 직접 사과를 하고 싶다고 했다면서 둘이 의자에 마주보고 앉았다. 나는 후배님이 젊은 객기로 그렇게 하면 어른이 돼서 흑역사가 될 수 있다. 도대체 왜 그런 거냐? 후배는 공부 잘하는 누나에 비해 자신은 너무 초라하고 가족들에게 대우를 받지 못하다 보니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아이들을 괴롭히는 게 자신을 강하게 보인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결국 나는 그 후배와 서로 화해를 했다. 후배는 그때 저희들이 싸웠으면 그날 저희 죽을 뻔했다고 하던데요. 하면서 웃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도 친구들과 후배를 괴롭히는 나쁜 녀석들을 나는 많이 귀여워해줬다. 내가 졸업을 하고 들리는 소문에 그 후배님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개과천선이 아니고 고등학교에 가서 일진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날의 사과와 화해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나는 허탈했다. 한 번의 사과로 과연 사람은 변할 수 있을까? 정의로운 행동도 때로는 허탈함만을 남길 수 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